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수업을 잘 들어놓으면 다음 시간 로그 최대 최소부터 방부등식까지가 엄청 쉬워지는 거고, 오늘 수업 막 숙제 안 하고 뭐 하면 다음 시간이 똑같은 게 나오는데 똑같이 몰라요. 오늘 것만 잘해놓으면 완전 개이득이야 진짜 이거. 지금 게 제일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할 게 지수함수의 활용. 지수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이고, 사실 활용이라고 거창하게 썼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딱 두 개예요. 지수함수를 이용한 방정식 풀이. 두 번째는 지수함수를 이용한 부등식 풀이.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먼저 방정식 푸는 거. 지수 방정식. 아까 제가 그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이미 방정식이 뭔지 보여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3의 x-2제곱이 9에 x가 몇이야? 4.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는 이런 걸 지수 방정식이라 불러요. 그럼 방정식이 나오면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는 건 지수 방정식이 나왔을 때 x값 어떻게 구해? 이런 거예요. 그럼 x값을 구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밑통일을 해요. 후 지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얘죠. 나 이 지수 방정식 풀고 싶어요. 그럼 양변에 밑을 통일하는 거야. 통일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몇으로? 통일했죠? 그래서 지수 비교해서 x값 구하시면 돼요. 이게 방정식 푸는 방법이에요.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두 번째. 밑통일이 무조건 가능할까요? 아닐 때도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럼 밑통일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냥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치환을 해요. 치환을 했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범위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치환하여 풀 수 있는 방정식의 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치환을 하면 방정식에 풀 수 있는 방정식 꼴이 돼. 그 모양이 되도록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럼 치환을 했다면 풀 수 있는 방정식이라며 거기서 방정식을 풀면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얘도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핵심은 첫 번째, 치환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돼? 두 번째 주의사항은 치환을 하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내 마음대로 치환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치환을 했을 때 목적이 뭐라고? 풀 수 있는 모양, 내가 근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의 모양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래서 주의사항은 치환을 할 거니까 범위 작성 꼭 하셔야 되고요. 치환을 했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모양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안 적었죠. 왜냐면 이미 여기다가 써놨기 때문에. 그럼 진짜 주의사항은 뭐냐? x값을 구하는 거지 치환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뭐 어쩌라고 so what?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됐어? 이따가 부등식 얘기도 하겠으나 방정식은 그냥 둘 중에 하나를 푸는 겁니다. 밑통일해서 지수 비교해서 x값을 구하든가 치환을 해서 풀 수 있는 방정식 모양이 되게 만든 뒤 그거의 근을 구하든가. 근데 주의사항은
X값을 구하는 것이지 치환된 값을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예로 들어드리겠다고. 여기까지 됐니? 이때 의외로 여기에서 실수가 좀 일어나요. 선생님, 이거 실수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적어두세요. 미통일 지수비교 아마 필기했을 겁니다. 그쵸? 주의. 첫 번째. 밑이 같은 경우 지수비교.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밑이 1이잖아? 그럼 지수가 같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요. 때에 따라서는 적으라고. 지수가 같아. 그래서 밑을 비교해서 방정식을 풀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꼭 적어두세요. 그런데 네 번째, 지수가 0이야. 그럼 밑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몰라서 은근 실수를 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주의사항과 방정식을 풀 때 요 상황,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지수 방정식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방정식은 금방 끝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60페이지 필수 1번. 하나만 할게. 2번 문제로. 문제가 4분의 3에 2x제곱 마이너스 7제곱 얘랑 3분의 4에 4 마이너스 x제곱이랑 같을 때 x값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는 건 지수 방정식 풀란 얘기죠. 그럼 뭐 하거나 뭐 하면 돼? 그럼 질문. 미통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럼 미통일 하시는 거예요. 우변의 밑 3분의 4를 뭘로 바꾸자? 4분의 3으로 바꾸자. 그럼 밑을 뭐 한 거니까? 그럼 지수한테 뭐 붙이면 돼? 그래서 잘하네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하세요. 이해 가요? 그럼 두 개가 같으려면 이거랑 같으면 되죠? 그게 아까 앞에서 쓴 밑 값과 지수 비교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똑같다면 x값 나오는 건 알겠죠? 계산은 안 할게요. 2차 방정식이니까. 다시 그 밑에 있는 1-2번. 9의 x제곱은 3분의 1에 저 뭐라 쓴 거냐? x제곱 마이너스 3제곱. 이거 만족하는 x값 구하시오가 문제죠? 이걸 만족하는 x값 구하라는 건 방정식 풀란 얘기예요. 즉 일단 밑 통일이 되는지 보세요. 통일돼? 되죠? 그럼 첫 번째 방법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밑을 몇으로 통일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겠어요? 그러면 9의 x제곱은 3의 몇 제곱인 거죠? 2x제곱. 이거 주의하세요. 3의 x제곱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9라는 게 3의 제곱이고 이거의 x제곱인 거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두 개를 곱했겠죠? 그러니까 3의 2x제곱인 거지 3의 x제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변도 3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3을 역수치한 거니까 지수한테 뭐 붙여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밑통일 됐죠? 그러니까 지수 비교해서 x값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다시요. 61페이지 필수 2번. 자, 1번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6이 이퀄 0. x값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는 건 지수 방정식 풀란 얘기인 거 맞죠? 그럼 그렇거나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질문. 얘 밑통일 가능 불가능? 밑통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밑통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 생긴 것만 봐도 뭐 하라는 의도야? 치환하라는 의도예요. 치환할 때의 주의사항은 첫 번째 뭐 작성해야 되고 두 번째 치환했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모양이 되어야 하며 세 번째 뭐가 중요하다?
x값을 구하는 거지 치환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듣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갑시다. 치환하는 건 네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치환해서 내가 풀 수 있는 모양이 되어야 돼요. 뭘 치환할래요? 그래서 2의 x제곱을 치환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치환했으니까 범위 써야 되죠? 요 새끼 그래프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슈루루. 몇 이상이죠? 몇보다 크죠? 얘 머릿속으로 그래프 그려요. 그렸어요? 대응하는 y값이 몇보다 커요? 항상 0보다 크죠? 0보다 크죠? 최소값, 최대값이 없죠? 이거의 범위는 몇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몇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멍 때리지 마요. 잘 따라와요. 여기까지 됐어? 자, 범위 썼죠? 그럼 치환해도 되죠? 그럼 4의 x제곱은 2의 x제곱 뭐 한 거야? 제곱. 2의 x 플러스 1제곱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인 거 맞아? 그럼 2의 1제곱은 앞에 3배에서 6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바꿔도 되는 거 맞아? 불러요. x제곱.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풀 수 있는 모양이 됐죠? 이게 풀 수 있는 모양으로 바꾼다가 이런 소리야. 그랬더니 얘가 몇이 돼요? 28 마이너스죠? 그럼 x값이 몇과 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뭘 해놨죠? 범위 써놨죠? 그러니까 둘 다 답 되는 게 아니라 뭐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x값 몇인 거야? 8.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바로 이 말인 거라고. 이 8은 무슨 값이야? 라지 x, 치환된 값이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스몰 x인 거고. 즉 라지 x가 8인 건 맞거든? 근데 라지 x가 사실 뭐였어? 2의 x제곱을 내 맘대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x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게 저 마지막 말인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다시 61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거 조그맣게 별 2-1번에 3번. 얘가 조금 웃겨요. 자,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 이퀄 2. 이걸 만족하는 x값 구하시고 문제예요. 가만히 보세요. 막 기지감이 들죠. 이거 낯설지가 않아. 그쵸?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산술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는 이거를 치환해서 산술계를 했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알았어요. 빨리 얘기해.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얘랑 뭐 했는데? 더 했는데 몇이에요? 어쩌라고요? 얘는 5의 x제곱 그래프죠. x에다 몇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몇이에요? 다시요. 얘는 무슨 그래프예요? 5분의 1의 x제곱인 거 맞아요? x에다 몇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몇 돼요? 그럼 결국 이것은 몇이 되려면 x에다 몇 넣으면 돼? 그래서 x는 0. 이렇게 쓰고 끝내시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어요? 뭐야?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아니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눈치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나고 내가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풀 수 있는 것 뿐이에요. 답은 x = 0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의도대로 풀게요. 원래는 이렇게 하라는 의도예요. 두 번째, 그래서 산술기하구나. 아니에요. 이걸 없애버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양변에 뭘 곱해? 5의 x제곱을 곱하는 거야. 그럼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죠? 곱해볼게요. 첫 번째 항 뭐가 되죠?
5의 x제곱의 제곱. 얘 곱하면 몇이 돼요? 여기까지 동의해요? 우변은 2에다가 5의 x제곱 곱한 모양.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우변 좌변으로 넘길게. 그래서 5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5의 x제곱 더하기 1 이퀄 0.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굳이 치환할 필요 없죠? 생긴 모양이 어떻게 돼요? 5의 x제곱 1의 제곱. 이 정도는 눈치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곱했을 때 몇이니까? 얘가 몇이어야 되고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몇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x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풀라는 의도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해설. 이게 되게 좋은 이게 목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라는 목적. 근데 우리는 목적 달성하지 않아도 센스만 발휘하면 딱 보면 0이지 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해설지는 여기 써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이 2라는 방정식이 있긴 한데 이게 딱 봐도 뭐 하고 싶게 생겼어요? 산술기하 쓰고 싶게 생겼죠? 그러면 잠깐만 슬쩍 얘 산술기하 써볼까요?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배의 루트 2개 곱한 거 1. 그러니까 몇이야? 이렇게 되는 건 맞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 2개 곱한 것은 몇 이상이야? 근데 나는 몇 되는 경우를 찾고 싶어? 그러면 얘가 2가 된다는 얘기는 산술기하의 최소값을 갖는 경우를 찾아라 라는 뜻이고 산술기하에서 최소값 2를 갖는 경우는 얘랑 뭐 할 때야? 같은데 더했을 때 몇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몇일 때다? 그러니까 5의 x제곱이 몇이라면? 1이라면 x가 몇이다? 0.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다시요. 정리. 풀어라. 방법이 3개나 있다고, 3개나. 그럼 이 3개를 다 알아야 되느냐? 당연히 다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제가 1학년 수학을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알 겁니다. 제가 방법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래 놓고 1학년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했어? 이것 중에서 너희한테 맞는 걸 해. 다 알면 좋긴 한데 나는 다양한 해설을 보여주는 거고 이 중에서 너희한테 맞는 걸로 하는 거야. 그래도 돼?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2학년부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 방법이 3개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요? 아니 방법을 여러 가지로 풀어라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 그렇게가 아니라 문제에서 추가 조건을 뭘 주느냐에 따라서 얘로 풀 수도 있고 얘로 풀 수도 있고 얘로 풀 수도 있거든. 그래서 방법을 다 전체적으로 다 들으셔야 돼요. 이게 2학년 때부터의 수학이 차이가 여기서 발생해. 양이 늘어나고 문제 내용이 어려워진다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다 알아야 된다는 차이가 있다. 됐어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1번 문제. x-1의 x제곱과 x-1의 3 더하기 2x, x가 1보다 클 때 근구해라. 이게 문제예요. 지수방정식이죠? 가만히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밑이 어때요? 통일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랑 뭐 하다? 똑같다 쓰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풀어볼게요. x제곱이랑 3 플러스 2x랑 똑같으면 양변은 같아질 것이고 넘기면 그러므로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x가 그래서 3 이렇게 정답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그래서 제가 연두색으로 표현했던 4개 썼던 거 있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4개 뭐라고 썼죠? 미통일, 지수비교. 아니면 밑이 뭐라고 썼어? 필기 안 했어요? 밑이 1이거나. 지수통일, 밑비교. 아니면 지수가 0이거나. 이게 이 소리예요. 이 말을 모르잖아? 그럼
이렇게 답 제대로 써놓고 자꾸 틀리는 거야. 그리고 왜 틀렸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가만히 봐봐. 미통일해서 지수 비교하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됐고 밑이 몇이면 돼? 1. 그럼 밑이 1이야. 얘가 1이려면 x가 몇이면 돼? 2면 되죠? x가 몇이면? 얘 1 되고 얘 1 되죠? 그럼 x가 2면 이 새끼랑 이 새끼랑 값이 같아요, 달라요? 그래도 밑이 몇이 됐기 때문에 1이 됐기 때문에 1을 거듭제곱 1을 거듭제곱 해도 몇이야? 1로 결과값이 똑같죠? 그래서 x가 2. 그래서 밑이 1이어도 괜찮다. 이런 소리가 그 소리인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다시요. x 더하기 2에 x-1제곱이랑 4에 x-1제곱이랑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답니다. 자, 그럼 얘 보시면 쭉 이렇게 나와있죠? 뭐야? 지수가 똑같네? 그럼 양변이 같으려면 첫 번째 x 플러스 2가 몇이면 돼요? 즉 x가 몇이면 돼? 근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얘를 답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미안. 그래서 2 이렇게 정답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만 정답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오케이인 거 알겠거든? 근데 이 두 개가 달라도 요 지수가 몇으로 같으면? 0으로 같으면 즉 x-1이 즉 x가 몇이면? 1이면 밑은 비록 달라질지 몰라도 지수가 몇 제곱이니까? 0제곱이니까 전체 결과값이 몇이 돼? 이게 0제곱이잖아. 4의 빵제곱 몇이냐고 도연아? 1. 얘도 1. 그래서 두 개가 똑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상황을 하나씩 잘 비교해 주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수 방정식의 문제풀이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그 뒤에 보세요. 63페이지. 필수 예제 4번. 왕별 5개. 요게 졸라 중요합니다. 자, 다시요. 우리 교재 64페이지 이제 필수 5번부터 좀 보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부등식 문제인데 일단 부등식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일단 다 써놓은 상태이고 자, 필수 5번부터 저기까지 문제를 잠깐 볼게요. 만약에 요 부등호가 등호였다면 이건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 방정식 모양이죠. 그럼 이게 등호였다면 이 지수 방정식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을까요? 미통일해서 풀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다시요. 얘 봅시다. 얘가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였다면 그냥 지수 방정식이죠. 등호인 지수 방정식이었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까요? 이게 4분의 1로 미통일해서 지수끼리 비교해서 풀었겠죠? 다시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호였다면 지수 방정식이죠? 얘는 문제 어떻게 풀었을까요? 치환해서 풀었겠죠.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 문제든 부등식 문제든 유형은 똑같아. 미통일해서 지수 비교하거나 치환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방정식과 부등식에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 차이만 알고 있으면 방식은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즉 풉시다. 부등식이든 말든 일단 뭐 하는 건 똑같아? 그러면 3에 3x 플러스 3제곱 3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제곱 이거 부등식만 풀면 되는 거죠? 지수끼리 비교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3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보다 큰 x의 범위 구해라.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다시요. 여기 한번 보시면 얘도 4분의 1의 제곱으로 밑을 4분의 1로 통일할 수 있죠. 그럼 주어진 식은 4분의 1의 x제곱
4분의 1에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역시나 지수인 너랑 비교해서 부등식 풀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것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왜 갑자기 이걸로 바뀌어요? 오른쪽으로 아가리가 벌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두 부등식의 차이를 봤더니 얘는 밑이 1보다 어때요? 즉 무슨 함수죠? 증가함수는 지수가 클수록 큰 값, 지수가 작을수록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가 얘보다 언제 큽니까? 라고 비교했을 때 얘는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클수록 큰 수거든.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야 한다. 이렇게 비교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너는 밑이 어때요? 1보다 작은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는 지수가 클수록 작고 작을수록 큰 수가 되는 거지. 나는 요 전체 결과값이 크고 싶어. 그럼 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크겠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 차이만 알고 있으면 돼요. 결론. 지수 방부등식은 똑같이 푼다. 대신 부등식을 풀 때에는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을 유지하지만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꾼다. 방향만. 즉 등호의 존재 여부는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 부등식은 그냥 2차 부등식이니까 풀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알아들었니?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뭐 하는 건 똑같아? 치환하는 건 똑같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1의 x제곱을 x로 치환했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치환했으니까 범위 써야 되죠. x는 몇보다? 여기까지는 범위, 방정식에서 배운 거 똑같이 쓰는 거 맞아요? 그럼 바꿔볼게요. 얘는 뭐가 되고? 집중. 3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몇이니까? 곱하기 몇? 그러니까 마이너스 12x. 괜찮아요? 플러스 27이 0 이하. 이거 풀어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요걸 풀어보면 9, 3, 9 마마니까 x-3에 x-9가 0 이하인 거 맞아요? 그럼 x는 몇 이상 몇 이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근데 방정식에서도 치환할 때 주의할 점이 뭐라고? 스몰 x를 구하는 거지 치환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다. 똑같아요. 이거 치환한 값이죠? 사실은 라지 x가 뭐죠? 그럼 여기 3분의 1의 x제곱이 3 이상 9 이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집중 끝까지. 그럼 밑 몇으로 통일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럼 얘는 3의 1제곱 얘는 3의 2제곱 그럼 3분의 1은 3의 몇 제곱인데 그거의 몇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야? 자, 지수끼리 비교했겠죠? 근데 밑이 몇보다 크니까 1보다 크죠? 그러니까 부등호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x의 범위니까 양변 마이너스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이하.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니? 얘도 똑같아요. 잘 봐요. 잘 봐요. 이거 학교 시험 나오면 이제 개박살 나요, 애들이. 꼼꼼해야 되거든. 자, 기다려봐. 이게 만약에 등호야. 그럼 어떻게 풀죠? 첫 번째. 얘랑 똑같다. 해서 x값 구하겠죠? 근데 두 번째. 모두 해야 돼요. 밑이 몇인 경우? 1인 경우. 그러니까 x가 1. 요 근 하나와 얘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x가 몇? 7.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건 아까 앞에서 말한 거. 오케이야? 진짜야? 근데 지금 아가리를 어느 쪽으로 벌렸죠? 오른쪽으로. 부등식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선생님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끼리 했겠죠. 이해 가죠?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죠? 즉 지수끼리 비교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아가리 어느 쪽으로 벌렸어요? 어느 쪽으로 벌려야 해요? 모르죠? 왜? 그렇죠. 얘가 1보다 큰지 1인지 1보다 작은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의 케이스로 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자, 풉시다. 첫 번째 케이스. x가 1보다 클 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수인 너랑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답은 기본적으로 x가 몇보다 크다?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 x가 몇인 경우? 1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x가 1이면 좌변은 1의 7제곱이고 우변은 1의 1제곱이죠. 두 개 어때요? 부등호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x가 1보다 작은 경우. 근데 최초에 x가 몇보다든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이거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그럼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이 답은 이러면서 이래야 되는 거지. x가 7보다 크면서 0과 1 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탈락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과 7 사이에 있다. 이 부등식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방정식이랑 그냥 똑같이 풀 줄 알면 돼. 방정식 풀 줄 알면 전혀 문제가 없어. 하지만 뭐 하는 경우? 왜? 맞죠? 뭐 하는 경우? 밑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 있느냐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만 바뀔 뿐, 바뀌냐 안 바뀌냐의 차이만 있을 뿐, 방정식이랑 똑같이 푸는 거니까 방정식 푸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가 이 부등식에서 하고 싶은 요지인 거야. 이해 가지? 그런데 좋아요. 딱 이제 생각한 대로 두 문제 남았죠. 그게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자, 63페이지. 필수 예제 4번. 왕별 뭐 쳤죠? 진짜 핵 중요합니다. 핵 중요해요. 이거 그냥 수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냥 학기 시험 그냥 100%예요. 100%.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문제 1번. 9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7이 0일 때 x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파악은 했죠? 자, 문제 생긴 건 봤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야 이거 근 구해봐 이렇게 시켰어요. 안 잔 거지? 좀 내가 확신이 없었어. 근 구해봐 시켰어요? 어떻게 구했겠어요? 치환해서 구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다 납득되죠? 치환할게요. 범위 쓸게요. 모양 바꿀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국은 이 정도로 이렇게 푸셨으면 좋겠어요. 뿅뿅. 맞아요? 뿅뿅이라니까. 뿅뿅. 뿅뿅. 몇이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 말 이해 갔어요? 만약에 얘가 몇과 몇을 인수분해 됐다고 쳐요. 예를 들게요. 그냥 얘예요, 얘.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그럼 x값이 몇과 몇이죠? 3과 9죠?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면 그럼 x가 몇과 몇이니까? 그러니까 스몰 x는 몇이나 몇이에요? 그래서 1이랑 3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몇과 몇이 될 테야? 1과 3이 됐겠죠? 그래서 더해서 몇? 4. 이렇게 정답 쓰면 되는 거예요. 아, 2네요? 미안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지금은. 아니, 근데 지금처럼 이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라지 x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가 문제인 거예요. 다 이해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집중. 자, 나는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알파와 베타가 있다며 문제에서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스몰 x는 알파와 베타예요. 이걸 만족하는 x가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죠, 문제에. 이건 나와 있는 상태예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환을 했죠. 여기서 집중. 요 방정식의 근은 x 값이 근이죠. 맞아요? 이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요 x 값은 몇 개 있을까? 2개 있어요. 왜죠? 아니에요. 아니, 중근이어서 1개일 수도 있잖아. 허근이어서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2개로 확정일까요? 잘 보세요. 요 x값은 3의 x제곱인데 스몰 x는 알파 베타라며. 그럼 요 스몰 x 자리에 알파 베타를 넣어도 된다는 소리죠. 그럼 라지 x는 3의 몇 제곱이거나 알파 제곱이거나 3의 몇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 라지 x는 3의 이거나 3의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다시 정리해보면 요 지수 방정식에 근 x가 알파 베타라 할 때라고 써있죠. 그럼 스몰 x가 알파 베타인 상태예요. 체크. 이때 요 방정식의 근 그냥 구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치환해서 구했겠죠.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요 치환한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있지? 라지 x 값. 그 라지 x 값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x 자리에 알파 베타 집어넣어서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뭐랑 뭐라고? 얘랑 얘라고. 그럼 뭐 써야 되겠어? 근계수. 그럼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몇이에요?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몇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뭐죠? 이거 이해 가세요? 그럼 얘가 3의 몇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몇이다? 그래서 3이다. 이렇게 정답 쓰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나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 밑에 문제 2번 있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 유연이 진짜 싫어할 거예요. 이거 저 유연이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 자, 내가 너희들이 다 싫어하는 스타일이어서 미리 내가 빌드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이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을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들으세요. 자, 우리 개념편 63페이지 이제 필수 4번과 필수 8번 이렇게 두 문제가 남았는데 두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별표 5개짜리입니다. 두 문제 모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있고 이걸 학생들이 엄청 잘 몰라. 이거 노트에다 필기 잘 해두세요. 자, 빌드업 합니다. 집중.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0. a가 0이 아닐 때
우리는 이런 것을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여기에서 총 4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우리는 4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만약에 요 2차 방정식에서 내가 만약에 근을 구하시오 라고 시켰어. 그럼 근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상 둘 중에 하나야.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건 3가지인데 사실상 둘 중에 하나라고. 뭐가 되거나. 어떻게 해야 근을 구하지?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하면 근을 쉽게 구할 수 있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 뭘 해? 근의 공식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근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당연하죠. 자, 두 번째. 그럼 만약에 내가 너희한테 야, 이런 2차 방정식이 있거든? 근의 종류를 알아봐. 또는 근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 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에 있는 방법에 의하여 근을 구해. 그리고 구한 근을 가지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 방법도 있지. 하지만 내가 만약에 질문 자체가 종류와 개수만 물어본다면 굳이 근을 구하지 않고도 아는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이 뭐라고? 그게 판별식인 거지. 그래서 판별식을 통해서 0이면 실근을 갖고 중근으로 한계 갖는다. 판별식이 양수면 실근을 갖고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음수면 무슨 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고. 즉 판별식을 통해서 근의 종류와 개수는 구하시면 되는 거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자, 그런데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만약에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봤더니 그 근의 부호에 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려면 어때야 돼? 만약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음근을 가지려면, 모두 음근이려면 어떻게 해야 모두 음근이 돼? 저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부호가 다르려면 어떻게 조건을 만족해야 돼? 만약에 저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0이고 다른 하나는 양수려면 어때야 돼? 만약에 저 방정식의 근이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으려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돼? 라는 것처럼 요 질문들 모두 근의 부호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이퀄 0.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 얘의 근이 모두 음근일 조건. 그러한 a의 범위 구하시오. 이런 질문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렇게 되려면 a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모두 음근이 될 거냐고.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애들이 너무 모른단 말이야. 너무 근본 없이 배워. 정확하게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집중. 만약 근의 부호에 대한 질문이라면 몇 가지를 비교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첫 번째, 뭘 비교해? 판별식. 두 번째, 뭘 비교해? 두근의 합의 부호. 세 번째, 뭘 비교해? 두근의 곱의 부호.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 근이 모두 은근이어야 돼. A의 범위 구하시고 문제죠? 그럼 세 가지 그냥 가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보세요. 첫 번째, 판별식은 어때야 돼요? 판별식이 어떻게 되어야 두근이 모두 은근이야? 여기까지 됐어? 왜 0보다 크다지? 실근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허근은 음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근이 모두 음근이어야 된다는 건 실근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0보다 크다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죠? 지금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 모두 음근이라고 그랬지.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어? 선생님, 모두니까 서로 다르다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잖아. 그럼 근이 모두 음근이라면 무슨 근으로? 중근으로 부호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 이상.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다. 그래서 a가 0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8 이하이다. 이렇게 첫 번째 a의 범위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이때 판별식이 0 이상이면 실근이 존재하는 건 맞으나 모두 음근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지. 그럼 두근의 합의 부호와 곱의 부호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두 개가 모두 음근이라면 두근의 합이 뭐여야 돼? 음수여야 되겠지.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 즉 마이너스 a는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a는 무슨 수?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두근의 합이 음수라고 해서 무조건 두근이 모두 음수인가? 그래서 마지막 두근의 곱,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얘는 무슨 수?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무슨 수? 음수여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돼? 결론! 이러면서 이렇게 된다면 두근이 모두 음수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이러면서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근이 모두 음수일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가 가니? 요거 이해돼? 다시 지울게. 이걸 꼭 영상 보고 필기를 꼼꼼하게 해놓아야 된다고.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죠, 여기. 요 문장이 지워져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다. 그러한 A의 범위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얘도 부호에 대한 질문이죠.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자 가봅시다. 첫 번째, 판별식은 뭐 써야 돼요? 얘는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겠죠? 아까처럼 중근일 수가 있어?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뿔마 머시기로 생겨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이 정확하게 몇 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양수이다를 쓰는 거예요. 근데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다면 두근의 합은 어떻죠? 0인 거죠. 두근의 곱은 어떻죠? 음수여야 되겠죠.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 구하시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 번만 더 요 문제 지우고요. 얘 지울게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 뭘로 해? 하지 마.
하나가 0이고 다른 하나는 음수여야 된다고 하자. 가볼까? 얘도 부호에 대한 질문이지? 그럼 판별식은 어때야 돼요? 두근의 합은? 음수죠.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의 범위고. 그러니까 제대로 한 번만 배우면 쉬워.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할 때? 근해. 뭐? 부호에 대한 질문. 여기까지 알아들었니? 제발 필기하고 외우라고. 이거 계속 나와. 지수, 로그, 삼각함수 계속 나온다고. 계속. 꼭 알아야 돼. 자, 그럼 네 번째. 근해 부호까지는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뭘 비교하고? 두 번째, 뭘 비교하고? 합의 부호. 세 번째, 뭘 비교한다? 곱의 부호를 비교한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근의 위치를 질문하는 거예요. 요게 나오면 졸라 짜증나. 중3 때, 고1 때부터 이게 제일 짜증났어. 자, 그러면 근의 위치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드는 게 훨씬 나아요. 잘 보세요. 아까처럼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그러려면 A는 어때야 돼?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질문 이해했지? 그럼 한편 생각해 보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는 건 근이 모두 무슨 수이라는 건 맞는 말이지만 양수라는 말인 건 맞는 말이지만 이걸 두 근이 아까처럼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즉 근의 부호 문제로 가면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고 있는 거야. 알았어. 예를 드는 거야. 뭐 이 위식은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고 싶어. 그럼 둘 다 양수여야 된다는 말인 건 맞지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을 쓰면 걔가 둘 다 2보다 크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게 바로 근이 몇보다 크다. 근이 몇보다 작다. 근이 몇과 몇 사이에 있다. 이런 걸 근의 위치를 물어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지금처럼 근의 위치를 물어본다면 역시나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고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작업. 그게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기억이 나죠? 첫 번째, 뭘 비교하죠? 판별식. 그냥 쓰고 외우면 돼요.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 세 번째, 함수값의 부호.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문제를 해볼까요? 잘 보세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2보다 커야 되죠?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은 어때야 돼? 모두 2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근이 있긴 해야 되잖아. 근데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나왔어? 0 이상. 그러니까 얘는 0 이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습득을 했죠? 이게 0보다 크다를 써야 되는지 0 이상을 써야 되는지 이거의 구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판별식 쓰시면 되니까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 함수값의 부호. 이게 뭔 개소리냐? 이런 소리예요. 잘 들으세요. 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얘기하는 건 좌변으로 만든 함수와 우변으로 만든 함수의 교점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근이라고 부르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든 0이든지 간에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2차 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야 해요. 물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으로 접하고 있었을 것이고 중요한 건 이 근, 이 모두 몇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만들라는 소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비교해야 되는 게 뭔데? 대칭축의 위치였죠. 아, 대칭축이라는 게 몇보다? 2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럼 너의 대칭축 구하시면 되겠죠? 완전 제곱식으로 하든 미분을 하든 그건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대칭축이 몇이죠? 마이너스 2분의 a죠. 그래서 얘가 몇보다? 2보다 크다. 이게 대칭축 위치 비교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뭘 비교해라? 함수값 비교하라고 그랬죠. 함수값의 부호. 그런데 여기서 넣어서 만들 수 있는 함수값은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 2차 함수에다가 몇을 넣었을 때 무슨 수가 되게? 양수가 되게 만들어라. 이런 말인 거라고. 그러니까 졌다가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2 플러스 2a가 양수. 그래서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a의 범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풀면 끝이에요. 다시 문제 바꿔볼게요. 만약에 저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합시다. 하나는 1보다 작고 다른 하나는 3보다 크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얘는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3보다 크죠. 그러니까 하나는 3보다 큰 양수인 게 확정이나 하나는 1보다 작으면 되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이런 걸 근의 위치, 즉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럼 요 세 가지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뭐 비교한다고? 판별식. 그럼 얘는 판별식이 어때야 될까요? 판별식은 뭘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판별식 얘는 0보다 크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3보다 크다며.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두 개 있어야 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이해 가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저걸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보세요. 요 방정식의 근은 요 2차 함수와 너와의 교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서 근이 무조건 두 개가 있긴 해야 돼. 근데 하나는 몇보다 작고 하나는 몇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1과 3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1, 여기에 3. 이렇게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3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렇게 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자, 집중. 여기까지 세팅했지? 그럼 두 번째 뭐 비교해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대칭축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 대칭축이 1보다 어떤지 3보다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문제에서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얘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냥 없다는 소린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뭐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함수값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넣을 수 있는 함수값이 몇 종류예요? 두 종류죠? 그러니까 요 2차 식에다가 몇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보시다시피 무슨 수여야 되고 음수여야 되고 몇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무슨 수가 되도록? 음수가 되도록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A의 범위 구하시오.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네 가지 사실이에요. 요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마지막 문제들 못 풀어요. 요게 계속 나올 거라고 수원하는 내내.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빌드업은 알겠어요? 자, 그럼 지금 문제 보겠어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1번은 쉬워요. 9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7 = 0. 이거의 x값이 몇과 몇이다? 이때 알파와 베타 더하시오. 이게 문제죠? 됐고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이걸 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거 근이나 구하세요. 오케이? 구해보죠? 그럼 딱 봐도 뭐 하겠어요? 이거 근 구할 거야. 방정식 풀 거라고. 어떻게 풀 거야? 30분도 안 됐는데
방정식 푸는 방법이 둘 중에 두 개밖에 없었잖아. 뭐 하거나. 미통이라거나 아니면 치환하거나. 얘는 뭐냐고. 딱 봐도 치환이죠. 그래서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했으니까 뭐 해야 돼?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요? 진짜야? 그럼 요거 써보죠. x제곱 그 다음 몇이야? 마이너스 15x 이렇게 해서 x값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는 알아들었나? 그래서 사실 이 다음에 뭐가 되어야 돼? 인수분해가 빵빵 되어야 되죠? 그래서 x값이 뿅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걸 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 x값을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스몰 x값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어쩔 거냐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려는 목적이 뭐야? x값을 구하려는 게 목적인 거지. 자, 인수분해가 돼야 한대. 그럼 무슨 방법을 통해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x값을 구해요. 기다려. 근의 공식을 통해서 x값을 구했죠? 그럼 지저분하게 막 나왔겠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x값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x값 여기 봐. 요 x값 지저분하게 나왔죠? x값 스몰 x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지수를 뭘로 바꾸면 돼? 로그로. x는 로그 3의 지저분한 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 이해는 가죠?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문제에서 집중. 너를 만족하는 x값이 뭐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스몰 x 대신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다? 알파 베타를 넣어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스몰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라지 x 값이 뭐라는 소리야?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요 방정식 이거의 근이 뭐다? 3의 알파 제곱과 이러하다. 이런 뜻인 거라고. 이해가 돼?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려준 거죠. 그럼 뭐 쓰겠어요? 근계수 관계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얘랑 더하면 무조건 몇이고, 얘랑 곱하면 무조건 몇인데. 맞아요? 근데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3에 뭐가 되죠? 그래서 얘를 물어본 거구나. 얘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필수 4번 별표 5개 박으라고 그랬죠?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1번이 나올지 2번이 나올지 8-1번이 나올지 8-2번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무조건 나와요. 꼭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죠? 진짜 중요해요. 자, 다시 2번. 2번이 더 골 때려요. 자, 문제. 자, 4의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a 플러스 7이 0이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a의 범위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 단어만 딱 보면 뭐 하고 싶은 욕망이 휩싸여? 판별식 쓰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죠? 그렇게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보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는 건 얘가 몇 차 방정식일 때나 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일 때나 하는 거야. 얘는 지수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써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집중. 만약에 우리 눈은 A가 몇인지 안다고 가정해 봅시다. A가 몇인지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 지수 방정식을 풀 수 있나요? 풀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스몰 a가 몇인지 안다고 가정하고 요 지수 방정식을 푸는 행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수 방정식 풀어볼게요. 어떻게 문제 풀죠? 치환했겠죠? 미통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치환했겠죠? 승계 모양 보고 치환이라고 눈치채야 돼요. 얘를 치환했겠죠?
집중. 그럼 뭐가 되겠어? 범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 방정식의 모양은 어떻게 변하죠? x제곱 요거 집중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 플러스 7이퀄 이렇게 변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자, 아까는 하기 어려운 지수 방정식이었죠. 근데 치환만 하면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몇 차 방정식으로? 2차 방정식으로 변했죠. 집중하라고. 요 지수 방정식의 근은 몇 개이고 싶어? 서로 다른 두 개이고 싶죠. 그 말은 이걸 만족하는 x가 정확하게 몇 개 있다? 두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x가 알파, 베타로 두 개 있다면 너를 만족하는 라지 x는 뭐와 뭐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했겠죠. 그러니까 요 지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두 개 존재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군. 이해가? 뭐야? 결국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몇 개여야 된다? 두 개가 되게 만들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못 쓰는 거야? 뭐야, 그냥 쓰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야. 여기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썼다고 합시다. 그럼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 거 맞죠? 그 두 개가 몇인지 알아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얘와 얘가 2와 8이라고 합시다. 뭐와 뭐? 이 2와 8은 무슨 값이에요? 라지 x 값이죠? 그럼 지수 방정식을 풀려면 걔를 다시 어디로? 원래로 돌려줘야 되죠? 요 라지 x가 몇과 몇이라고? 그럼 스몰 x가 몇이에요?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식이 나오는 거 맞죠? 그런데 판별식이 못 쓰면, 양수인 걸 쓰면 두 개가 뭐 한 건 맞지만 2와 8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2와 5라고 합시다. 에? 그럼 얘가 몇과 몇이야? 2와 5. 그럼 2일 때는 x가 몇이고? 1. 5일 때는? 그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 맞죠? 근데 판별식 0보다 크다고 합시다. 얘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하게 되면 그렇게 두 개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럼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스몰 x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만 하면 안 된다는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서 너를 만족하는 라지 x가 서로 다른 두 개여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서로 다른 두 개가 모두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사실상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무슨 수? 양근일 조건 써라. 이렇게 문제가 변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 그리고 근의 뭐에 대한 질문이니까? 끝까지 집중력 유치원생이야. 근의 뭐에 대한 질문이니까? 부호에 대한 질문이니까. 몇 가지 비교하고? 세 가지. 첫 번째 뭐? 판별식. 두 번째 두근의 합. 세 번째 두근의 합. 그래서 앞에서 빌드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걸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너는 첫 번째 판별식은 무슨 수? 양수. 판별식 쓰면 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러해야 되고, 두 번째 두근의 합. 모두 양근이어야 되니까 합이 양수여야 되죠? 그럼 두근의 합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세 번째 두근의 곱. 얘도 양수여야 되죠? 둘 다 양수려면. 그래서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A의 범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졸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진짜로 알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는 67페이지, 기념편 67페이지 필수 8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빌드업을 하나 해야 되는데, 얘는 그래도 여러분이 뭐 거의 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설명을 합니다. 이런 기본 설명을 이제는 2학년 올라가서
그 누구도 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그 설명을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반 레벨 자체가 졸라 낮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설명 안 할 거란 얘기야. 2학년 올라가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보세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우리는 이런 걸 2차 부등식이라고 부르죠. 네.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이 있어요. 네. 나라고.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뭐게 이런 뜻인 거예요. 이거는 거의 다 알고 있죠. 아까 설명한 4가지는 모르는 사람도 있기도 했는데 이건 거의 다 알아요. 자, 외우지 말고 좀 생각 좀 하라고. 자, 요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고 싶다는 건 x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간에 얘가 항상 무슨 수이고 싶다는 얘기고 양수이고 싶다는 얘기고 뭘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양수라는 것은 요 식으로 뭘 만들었을 때 함수를 만들었을 때 요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뭘 집어넣더라도 그거에 대응하는 결과값이 양수가 될 테니까. 그럼 결국 지금 문제는 얘가 이렇게 되게 하려면 어때야 되게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건 일단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A는 무슨 수이고? 양수이고. X축과의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X축과의 교점을 근이라고 부르는데 근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요게 기본 빌드업이죠. 이거 갖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 못 풀겠죠. 집중.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려면 k는 어때야 되게? 이게 문제야. 됐고 요 k 뭔지 모르겠죠? k 뭔지 몰라도 이거의 생김새만 봤을 때 딱 봐도 뭐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치환하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 집중. 요 부등식의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치환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럼 요 부등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 여기서 문제입니다. 얘가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려면 어때야 되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 갔죠? 뭐야? 얘는 아까보다 더 쉽네. 왜? 최고 차이 계수가 결정됐으니까.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인데 얘가 0 이상이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너의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같거나 작다. 맞아? 이러면 보기 좋게 틀리는 거예요. 왜일까요가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문제는 얘가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문제이기는 하나, 아까 제가 빌드업한 것처럼 모든 x에 대하여 얘가 성립되게 만드시오. 이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 자체가 지금 달라요. 아니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지우시긴 했지만 아까도 모든 x에 대해서 요 2차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어때야 돼? 그 문제였는데요. 아까는 요 x랑 요 x가 어땠어요? 같았어요. 지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래 있었던 스몰 x를 뭘로 바꿨으니까? 라지 x로 바꿨으니까 이 부등식의 범위도 라지 x로 바꿔서 읽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렵진 않아요. 모든 x에 대해서 스몰 x 자리에는 모든 숫자를 집어넣을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라지 x는 사실 뭐야? 2의 x제곱이죠. 그럼 요 스몰 x 자리에 모든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라지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다가 된다고. 맞아?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0보다 큰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이렇게 바꿔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모든 실수가 아니라고. 모든 실수가. 알겠어? 0보다 큰 범위 내에만 사용을 할 거야. 그때 얘가 0 이상이 되게 만드시오. 이게 문제인 거야. 문제 이해가 가?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결국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 맞죠? 근데 너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6인 거 맞죠? 얘는 아래로 블록 2차 함수고 여기가 4,k 마이너스 16인 거 맞죠? 근데 가로축이 x축이고 나는 그 가로 x를 몇보다 큰 쪽? 0보다 큰 쪽만 사용할 거죠. 즉, 요 그래프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0보다 큰 쪽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 그래프가 항상 몇 이상? 0 이상이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x축보다 붕 떠있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 거라고. 그러려면 요 k-16이 0이거나 0 이상이면 되겠죠? 그래서 k가 16 이상.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를 미리 풀어본 친구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선생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얘 있잖아요. 이거 판별식이 0 이하 써도 저거 나오는데요? 판별식 써볼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아? 얘가 0 이하죠? 그러니까 K가 몇 이상?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냥 우연인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겁니다. 무조건 얘를 이렇게 바꿔서 읽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이 내용이 나올 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변형이 나올 거예요. 그냥 변형으로 하나 딱 얘기하고 마칠게요. 집중하세요. 어떻게 변형될 거냐면 이거 똑같이 낼게요. 근데 이게 모든 x가 아니라 모든 2보다 큰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돼? 2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려면 어때야 됩니까가 문제예요. 이게 모든 실수로 나오든 0보다 큰 수로 나오든 2보다 큰 수로 나오든지 간에 너를 범위 써서 치환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달라지는 지점은 요 지점이 달라지겠죠? 지금 스몰 x의 범위가 몇보다 클 때니까? 그럼 라지 x는 몇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문제에서는 모든 4보다 큰 x에 대하여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내가 이것도 또 우연이네요. 이거 3으로 할게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8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럼 x가 8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일단 좌변으로 만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뭐죠? 내가 사용하는 범위는 몇보다 클 때야? 8보다 클 때가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8보다 큰 거. 즉, 이 그래프만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 그래프만 사용을 했을 때 얘가 몇 이상이고 싶다? 0 이상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 나머지 부분은 0보다 작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어요. 요 노란색 부분만 뭐가 되도록 0 이상이 되게 만드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위치는 8, 맞아? 여기다가 8 집어넣으면 4에 16이 없어져서 8, k가 되겠죠. 얘가 0 이상이려면 요 k가 어떠면 되는 거야? 0 이상. 이렇게 정답을 써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딱 들었을 때 이제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 학교 시험 문제 뭐라고 변형돼서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발 이해를 통해서 문제 푸셔야 되고, 오늘 계속 강조하지만 이것이 지수로그 삼각함수에서 계속 나올 거라고. 영상 계속해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